정부에서 긴급하게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0만 가구 공급인데요. 일단 물량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발표하고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요. 집가 급등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을 통한 그 통화량이 증가되는 부분, 또 지금까지 누적된 공급 부족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고요. 또 지금까지 속도를 과연 정확하게 확인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 가구니까 숫자는 꽤 큰 편입니다. 또 입지나 교통,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착공까지 과연 몇 년이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이제 한눈에 보면요. 일단 수도권에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추진하는 거고 1단계는 이제 즉시 발표분이라 해서 2만 7천 가구고요. 연내 7만 3천 가구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또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 내용 중에서 이제 속도 부분은 착공 평균에서 68개월 걸리던 게 37개월로 조기 단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다시 말해서 금융권의 금융대출 문제, 또 PF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30조 원을 확보해서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거주 1주택자라든가 이런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풀 건 풀고 쪼일 건 쪼이는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했던 공급대책 플러스하면 2만 7천에 10만 하면 전체 23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실행인데요. 태릉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요. 또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계속 가구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특히 강남 쪽의 그린벨트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극심한 반대를 한 바람에 이번 강남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5년 8개월에서 3년 1개월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지구 지정을 하고요. 또 토지 보상해야 되고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입주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아무리 빨라도 7, 8년 정도는 소요되는 기간을 지금 3년 1개월로 당기겠다.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남양주 와부 같은 경우는요. 2만 1,700가구인데요. 이번 발표에 거의 80% 이상의 가구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긴 또 자연환경도 좋은 데다가 나름대로 경기 중앙선 도심역 가구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치는 남양수 왕수 가구 비교할 만큼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광역 급행을 연장한다든가 뭐 GTX하고 연계한다. 그래서 강남까지 한 40분대 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와 관련해서 이 교통 문제는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여러 신도시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었고요. 입주 시점에 교통망이 완성된 사례를 보기가 굉장히 드물죠.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4,500가구인데 경강선이 있기 때문에 판교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와부보다는 경기도 광주에 공급되는 이 4,500가구가 위치상으로는 좀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이제 추가 지역에 대한 후보지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투자에 나서신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거론되는 곳은요. 서초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여기 뭐 되면 강남 접근성 최고죠. 또 강남의 세곡이라든가 자곡, 기존 이제 보금자리 주택하고 연결해서 강남 생활권의 소유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수소 차량기지 안에 GTX가 연계되는 복합개발 지역은 이미 거론이 됐던 지역입니다. 또 서울 내 그린벨트 잔여 후보는 이제 남쪽 끝으로 강서 쪽 하고요. 동북쪽 끝으로 노원, 서북쪽 끝에 있는 은평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발표를 한다 그러면 보통 심리가 이렇습니다. 발표 당일이나 한 며칠 정도는 이게 갑니다. 최소한 공급이 7, 8년 걸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서 또 열기는 다시 식게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수도권 외곽보다는 서울의 핵심을 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마용성 수요를 직접 대체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이라든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실수요자한테는 외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택지 발표가 되면요. 지구 지정하는데 보통 한 1년 걸리고 토지 부상까지 한 2년 걸립니다. 또 인허가 하는데도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리고요. 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요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얼핏 빨리 추진한다 해도 7, 8년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공급의 질도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민간이 짓는 것보다는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 예이고요. 또 분양가가 이제 어떻게 형성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학군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게 완전히 구축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아무래도 공공이다 보니까 브랜드라든가 환경 구성 이런 것들이 민간 건설사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수요층의 어떤 요구에 맞도록 쫙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 반대라든가 또 토지 보상의 소송 지연 또 지자체의 반대, 국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의 속도를 어떻게 빨리 내느냐 이런 문제하고요. 또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중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의 영향을 보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자는 관망에 들어갈 확률이 많고요. 매수자는 좀 기다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량 일시 위축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중기적인 영향으로는 통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2030년경에 아마 청약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서울 핵심지 기존 아파트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2029년이나 2030년경에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입주는 빠르게 진행됐을 경우 2033년경이 됩니다. 그 사이에 과연 광역 교통망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우리는 신도시 과정에서 많이 이런 과정을 봐왔고요. 7가지 정도를 중요한 체크사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착공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금 개발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나 또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정부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급 발표를 해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우가 없습니다. 또 광역 교통망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건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연내 3만 7천 가구 정도를 서울시 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곳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면 과연 이 먼 곳까지 갈까요? 공사비라든가 인건비 등 분양가 인상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과연 2030년 정도의 분양가가 어떤 수준을 보일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게 이제 30조 원이라는 돈이 더 풀리게 되면 반대로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한 수요를 흡수해버린다면 나중에 2033년 이후에 입주할 이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 사항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초안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여부가 이제 관심사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최근에 이주비 대책이라든가 조합원치 양도 같은 조건이 완화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시내에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이 먼 곳으로 갈 수요는 더욱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들이 정말 정확하게 잘 지켜질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